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5를 기록해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자문사 3곳 중 2곳이 1분기에 적자를 냈으며 전 분기보다 적자 회사가 31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국 시도 중 광주의 고용률이 60.8%로 가장 낮고 제주는 7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중 혼외 출생아의 비율은 2.1%로 1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미혼모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윤동호서입니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군요. 5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1882.91포인트입니다. 수급을 보자면요. 자,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좀 사주고 있습니다. 400억대 순매수고요. 오늘 기관이 모처럼 외국인을 훌쩍 뛰어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조정입니다. 꽤나 낙폭은 좀 깊습니다. 1.6% 빠졌고요. 525선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면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군요. 네, 요즘 환율도 꽤나 중요한 변수입니다. 2.9원이 오르면서 1115.6원입니다. 네, 오늘 다시금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연이틀 괜찮은가 싶더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이 상승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일부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자동차주의 강세 배경 및 전략을 짚어보고요. 유로화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배경과 영향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1등주 정부 정책 변화의 기대감에 따른 건설주 상승과 국내외 연휴 효과 기대, 또 레저 관련주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건설주의 상승에 관한 분석을 해보고요. GS건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회사였죠. 음봉 공략하자고 하네요.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7일간의 수익 다율이 추천 종목입니다. 네, 추세 매매의 달인 박효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증시, 타증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꽤나 낮다고요. 외국인 집중 매수 업종 및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합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 점검부터 해주십시오.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으로 상승, 보합권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약세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점이 낙폭을 크게 줄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동차주는 오늘도 계속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업체의 롱텀 펀드의 유입과 쇼커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으로 주가에 큰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대체장구 청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60만 주 이상 대체장구가 축소되었고 700만 주가 넘었던 대체장구가 이제 380만 주로 급격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신차 사이클 도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 자동차의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의 강세. 지금 당장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유로 경제지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 강세는 제한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주간 달러 유로 환율이 1.34달러의 저항선에서 장기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존 2분기 경제 성장률과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속보치,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이러한 것들은 최근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1.34달러라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로존 자본 조달 비용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2%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 재무장관의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발언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금융 불안도 있고요. 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시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면서 1.34달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향후 시장 방향성이 더 명확하기 전까지는 1.34달러를 돌파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상대적으로 유로 강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꽤나 컸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시장금리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모든 시장금리들이 상승 반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금주 들어서 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난주 많이 올라서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채권의 기술적 매력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또한 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신규 주택 매매 부진 현실화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는 다음 주에 8월 ISM 제조업 지수, 8월 고용지표 발표 때까지는 아마도 일시적으로 시장금리 안정화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시 건전성이 있는 글로벌 선진국 증시는 달러 자금 유입으로 해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의 분석을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일동주 코너를 통해서 내일 갈 종목을 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장이 다시금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좀 조정 낙폭이 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감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자, 먼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런지요? 예, 일단 1900선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중에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시 동남아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또다시 그 인도의 루피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한 3%대, 그리고 필리핀이 한 4.5%대 하락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흐름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큰 흐름상을 봤을 때 이 신흥국 관련된 외환위기 우려가 그래도 과거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주변 변수들을 조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여전히 하방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 쪽에서 여전히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일선 중심의 저항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음 쪽을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상대적으로 최근 글로벌 증시 쪽에서 계속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탈리아 관련돼서 이제 유럽 시장에도 최근에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탈리아 관련된 총리의 실형 가능성으로 그래서 전국의 이제 불안 특히 연정이 깨지면서 다시 총선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국 불안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대두가 되는 상황 쪽에서 거기다 이제 어제 장 막판에 미국 시장에서 장 막판에 시리아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얘기로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더 커지는 가운데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시장에 조금 더 우려감이 좀 커지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변화들보다는 가장 먼저 지금 이런 흐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묻혀지는 어떤 좀 잊혀지는 흐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서도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오늘 미국 시장에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에 그 2, 4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지표들의 흐름들, 그러니까 특히 경제가 좋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의 여부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8월 말일, 그러니까 8월 31일 주말을 통해서 중국의 또 PMI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계속 호조세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여부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9월 2일은 월요일날 미국이 휴장입니다. 노동절로 휴장이고, 바로 그 다음날 9월 3일 화요일날 8월 ISM 제조업 지수와 그주 금요일날 9월 6일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금 9월 첫 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고용 동향 고용 보고서에서 어떤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이 연준이 제시하는 흐름들의 어떤 6.5%대 실업률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서 해석한 흐름들은 조금 더 연준의 행보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팀목이고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주가가 지난번 8월 21일대 부근에서 주가가 좀 1900선에서 이탈하면서 강하게 하락했었을 때, 어떤 그런 때 이제 선물과 현물 전반적으로 다 동시 매도세를 보이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다시 빠르게 안착이 안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어떤 그런 관점 쪽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선물과 현물 차이가 백워데이션으로 지금 선물이 좀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빠르게 매수세로 전환시켜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올해 시장에는 1900선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도 관련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기술적으로 1900에서 1880선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일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이 1920선 부분까지 계속되는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강하게 어떤 돌파가 하는 모습들이 세 번에 걸쳐서 121선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으로는 일단 그 앞서서 미리 먼저 탄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저항을 앞두고 저항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에서 지지권을 확보하는지 어떤 그런 흐름들도 조금 더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최근의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면서 하락했다 다시 반등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하반기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 부진 대비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호들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하락하게 되면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들 과연 어느 쪽에서 발굴이 되는지 그 종목이 속한 그 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건설주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주 하게 되면 상반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그 흐름들 봤을 때 아무래도 악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보통 주가는 악재 속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라는 어떤 증시 속설을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들이 오늘같이 이런 강한 변화가 나왔을 때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대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어떤 흐름 변화가 좀 나온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집값, 그러니까 즉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나올 수 있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부동산이 계속 어떤 그 투기의 현상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규제로 적용했던 여러 가지 DTI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까지 반영되게 되면 오히려 정부 중심의 기대감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가장수에는 건설주 쪽의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조금씩 북한과의 관계 쪽에서도 대북 관계
관계가 조금 어떤 그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뭐 DMZ 평화공원이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거론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어떤 실현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건설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염두를 해두면서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실적 흐름들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GS건설이나 아니면 그 조금 더 해외 쪽의 어떤 흐름들로 실적 흐름들을 계속 커버를 하고 있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저 관련 쪽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제 9월달에 어떤 그 추석이 국내에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중추절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입국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레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더 눈에 띄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대체 휴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도 추석이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5일을 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레저 관련된 분야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호텔 신라라든가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국내 영화가 계속 호조를 추석까지 호조를 띨 가능성들 생각을 해보면서 CJ, CGV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그리고 레저 관련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유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등 이어갈 종목 어디를 고르셨습니까? 예, 일단 그게 눈에 확 띄는 종목은 아닌데 SGNG라는 종목이 일단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옛날에 가로수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래 사명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합 운송 주선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 쪽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어느 정도 좀 오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맞춰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7년도에 물류회사 네덱스를 합병하면서 물류회사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또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차 부품업, 특히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된 사업 쪽으로 실적이 자리 잡고 있고요. KMNI라는 회사가 한국 GM 쪽에 매출을 확대시키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여전히 생활정보지 가로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실적에 작용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인터넷 복권 쪽, 오마이 복권 뭐 이런 쪽도 같이 겸업을 하는 회사인데 특히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실적 흐름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이어진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1, 4분기 실적이 124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2, 4분기까지도 이런 호조된 흐름들 이어진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올해 순이익이 400억 이상, 지금 현재 많게는 한 480억까지 보는 쪽도 있는데 한 400억 정도 이상 순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좀 흔들리게 되면 약 한 5일선 밑에 정도쯤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면서 빠르게 지금 거의 9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번 4,300원대 이상을 계속 4,500원대 이상을 계속 시도하다가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횡보세에서 거래가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를 기다린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서는 5,500원대로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21선이 이탈하는 가격대 4,050원대로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SGNG에 대해서 새로운 1등 종목으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건설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테마 이야기를 해보죠.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마냥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건설주 상승, 그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간에 좀 바닥에 좀 있지 않나라는 인식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수급상으로도 좀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형성되면서 일단 건설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종목별로 이슈를 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건설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을 좀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자체가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의 좀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인식이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적으로 좀 건설주에 대한 매기들이 형성되는 어떤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쪽으로는 이 각 회사별로 해외 쪽의 모멘텀들이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 같은 경우 이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지만 이 3분기부터 해외 쪽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좀 실적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인식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건설주를 좀 끌어올리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완전히 개선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펀더멘탈이 완전히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건설 업황이 완전히 좀 돌아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을 좀 갖고 물론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치고 나면 그래도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얼마나 강도가 높지 않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항상 했던 어떤 절차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감행을 하는데, 일단 이번 정부, 새 정부가 과연 건설 업황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활기를 좀 불어넣어줄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앞으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아나갈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분명히 힘든데, 일단 롱텀리하게 보자면 역시나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내재적인 모멘텀과 추가 정책이 있다면 이 건설 업황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데에는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재적인 모멘텀의 개선, 그리고 추가 정책,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충원되지 않으면 그래도 한계에 좀 부딪힐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종합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다른 대형주 업종보다는 그래도 건설주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좀 큰 수급 쪽에서 그래도 건설주에 오랜만에 좀 매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이나 기관들이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놓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대형 업종보다는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그래도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랜만에 또 건설주에 눈을 돌리게 됐고, 각 종목별로 최근에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자흐스탄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해외 쪽의 수주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또 국내 분양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형성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분명히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롱텀리하게 봤을 때는 뭐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철강이나 화학, 조선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유독 이 건설주가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고 최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닥 시점에서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건설주를 접근하시면 오히려 다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부담 갖고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매수해서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조금 편한 업종이 건설 업종이 대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 이 가운데 투자할 종목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종목은 그래도 GS건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이 카자흐스탄 쪽에 LG화학 수주가 좀 유력해졌고 또 4분기에 베네수엘라 쪽의 가스 플랜트 그리고 토목건축 쪽에서의 수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 수주 개선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회사 그게 바로 GS건설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양봉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까지 저가 매수 매출화 이런 부분이 적자로 좀 확대가 됐지만 지속적으로 이 턴어라운드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조선업종과 좀 나란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도 사실 이 저가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간 수익성이 많이 남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좀 가시게 되면서 3분기, 4분기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선업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건설업종도 그런 연장선상에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주 잔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주를 해야만 했던 해외 쪽의 수주를 이제는 정말 수익성이 좋은 그래서 제값을 받고 수주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양봉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음봉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 매수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43,000원, 손절가로는 3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뭐 건설주 중에는 사실 다양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현대건설도 있고 대우건설, 뭐 대림산업, 현대산업, 삼성물산도 있는데 일단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는 업체가 이 GS건설이다.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수주 잔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일단 건설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GS건설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로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오늘 처음 이 뭐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과 양봉이 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오늘이 좀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GS건설을 최우선 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수익률 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림이 12.3%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반면 유진테크는 손절가를 터치를 했고요. SK텔레콤 4.1%로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소폭 하락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하림이 여전히 위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인 수익률이 플러스 12.3% 두 자릿수로 벌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인데요.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신고가를 좀 갱신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역시 주가에 탄력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기관의 매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하반기 쪽에 이제 그 할인에 대한 실적 부분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한 차례 한 1, 2주 정도 눌려줬을 때, 횡보가 들어왔을 때 신규 매수에 좀 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월선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관들이 고점 영역에서 많이 들어온 부분들,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조절하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가져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목표가 도달한 할인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새로운 종목,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 또 다시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을 때 저점에서 한 15% 이상 올라왔었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지금 또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방금 뭐 건설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정도 바닥을 긴 상황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한번 나와준다면 3중 바닥에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에이지 오브 스톰에 대해서 지금 실적 그 런칭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한 30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하반기에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한번 나왔었지만 좀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후에 합병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이루어지든지 내년 초에 이루어지든지 주가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오브 스톰 같은 경우는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또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종가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할 경우에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목표가로는 17,000원을 1차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매수가 오늘 종가, 목표가 17,000, 손절가 15,300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의 추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세를 잘 쫓아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추세매매 달인 코너입니다. 오늘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 시장에서 추세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살펴야 되는지 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제 8월장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가오는 9월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한 달 동안도 좀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관점도 갖고는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글로벌 경기가 저 역시도 좀 상승한다에는 좀 같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있지만은 그 시점이 9월이 당장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 상단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슈가 좀 찜찜한 상황이고요. 현재 모멘텀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전장에는 줄곧 1890포인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오후장에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기관과 그리고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에서 함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매수 강도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보합권 내에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코스닥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외인이 사는 모습,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외인이 함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코스닥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매도세가 어디 정도까지 좀 커질 수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121선 부근에서 쌍봉을 이제 형성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에 부딪혀가지고 주가가 밀린 모습인데, 지금 현 구간에서 중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61선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오전장에는 회복을 하면서 21선까지도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지만은 오후장에 다소 좀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1선 앞으로도 이번 주에 좀 회복하실 수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지지를 확인했던 부분까지도 좀 지지를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을 나온 부분을 줄곧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바로 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530포인트는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윗방향으로 상승력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도세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530포인트 지지할 수 있는지 이번 주에는 확인을 하고 좀 매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업종별로 한번 수급을 체크를 해봤으면은 최근에 지수 상승을 그나마 이끌어줬던 주체는 외국인이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2주간의 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업종이 전기, 전자, 자동차, 화학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들이 이 종목들을 사는지 우리가 한번 봤을 때 타 증시 대비해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싼지, 그리고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좀 챙겨 보아서 같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업종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장도 그렇고 9월장도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실 때에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추세 종목군을 잘 선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골라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추세 종목군들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흔들리면은 자금이 위험한 그 투자 성격이 그 큰 시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좀 증권 뉴스들을 많이 봤을 때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그 나라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이머징 시장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나라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선진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머징 국가에 속하고 있는 한국,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좀 매수 강도는 약하지만 3일 연속 또 순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우리 증시, 특히나 국내 증시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꾀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펀더멘탈이요, 다른 타 국가들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경기 모멘텀 또한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 두 나라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놓고 보더라면은
최근에 글로벌에 이제 많이 풀렸던 유동성들이 이 두 나라에 좀 집중해가지고도 많이 들어간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 양상이 들어가면서 좀 고평가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을 놓고 보더라면요. 최근 2년만 놓고 봤을 때 이들의 매수세가 유입도 안 됐었고, 우리가 연초만 봤을 때도요. 뱅가드에서 펀드 지수, 지수 변경을 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출회가 됐던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쪽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세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상반기만 해도요. 상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막 또 26,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저점을 다지고 반등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D램 공급 제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섰을 때 이제 신규 모바일 기기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제품을 출하를 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 바닥권에서 지지라인 확충하고 반등 국면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외국인 매수세 함께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21선을 지지를 하고 위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 주려는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운수 쪽에 기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파업에 관련돼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회성 이슈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이슈이다 보니까는 시장 투자자 분들께서도 약간은 둔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기아차뿐만 아니고 현대차 3인방 쪽으로 골고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봤을 때에도 이렇게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해줬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아반떼 디젤과 LF 소나타와 같은 이제 신차 효과, 거기에다가 유럽 경기의 회복이 된다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오는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차트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기술적으로는 대응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부터 저점을 확인을 하고 저점과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61선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61선만은 이탈을 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LG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3,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화학 업종들 대체적으로 많이 오른 모습인데, LG화학은 롯데케미칼과 더불어서 외인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거고요. 비단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줬었던 2차전지 관련해서도 대장주입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으로도 미국과 유럽 쪽으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최근에 전저점 확인 후에 단기 이평선은 훼손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을 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만 원서까지도 지금 같은 수급 모양새라면은 충분히 회복해서 30만 원 그 위에 마디대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하시는군요. 조금 전에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고, GS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에서 오늘 또 삼성 엔지니어링 비슷한 그런 계통의 회사를 또 추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후장 들어서 하락 업종이 우세한데 건설
건설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업종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에는 업황이 아직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에 왔는데 또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 회사에 개별적으로 좀 연결된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은 삼성물산이 M&A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밝혔을 때에는 인수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지분 매입을 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삼성물산 측면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업황 부진에 의해서 실적 부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81,000원대에서 가격이 유지되는 거에는 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저가 메리트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분 매입을 해줬던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도 기관이 예전부터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인과 더불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기는 했지만은 기존에 샀던 물량 대비해서는 좀 작았던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또 쌍바닥을 찍고 추세를 형성을 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21선 회복을 좀 해준다면은 제가 단기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같이 지금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은 좀 좋을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물산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서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좀 민감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 뉴스가 좀 나왔을 때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호재거리에 의해서 좀 올라준 면이 있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상장 이래로 최저점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낙폭을 키우기는 했지만 축소폭이 작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셨을 때에도 위로 있는 121선까지는 좀 너무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매수가는요, 지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위에 있는 가격 마디인 9만원, 손절가는 아래, 최저점 부근이 7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의 루멘스에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 추천 종목인가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